광주에 3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던 글로벌 의료기업 매드라인의 투자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가운데 투자의 실체가 의심되는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한국 대표라는 인물은 청와대와의 친분까지 내세우며 투자를 장담했는데 광주시는 확인해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관리로 갈 뻔했던 금호타이어 노조가 마지막 순간 해외 매각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금호타이의 운명이 조합원들의 선택에 맡겨졌습니다. 민주당이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의 입당을 허용했습니다.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은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의료기업인 매드라인이 3억 달러, 우리 돈 3,200억 원 정도를 광주에 투자한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다는 투자는 강간무소식인데 오히려 투자의 실체가 의심되는 정황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인정 기자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출판 기념회를 열어 재선 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한 지난 2월 3일. 광주시는 이례적으로 경제부 시장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연매출 10조 원 규모의 글로벌 의료기업 매드라인이 빅그린 산단에 4월 초에 공장을 짓고 연말부터 가동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만간에 투자 계획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발표가 이제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투자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빅그린 산단을 개발하고 있는 LH에 확인한 결과 땅 매매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그 당시 얘기는 이제 빨리 진행할 걸로 얘기가 됐는데 아직 좀 늦어진 걸로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투자 계약을 체결할 매드라인 한국법인도 아직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계획은 사실일까? 광주시는 매드라인 한국법인 관계자가 다른 지역에 투자를 검토하던 중에 최종 결정을 앞두고 광주로 투자 지역을 옮겼다고 말해왔습니다. 그 다른 지역이라는 익산시에 확인해봤습니다. 들한테 한번 방문이 있어서 딱 한번 이제 만나보고 그렇게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어요. 지난해 7월 산단을 한번 보여준 적은 있지만 그 뒤로 연락이 끊겼고 매드라인 한국 대표와 관계자들의 주장처럼 땅을 무상으로 주거나 어떤 특혜도 약속한 바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무상으로 어떻게 줍니까? 그런 내용 전혀 없어요.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군가 저 익산시청으로 한번 전화 해보시라고 했어요. 그땐 말도 안 되는 그런...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드러나자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매드라인 본사에 이메일을 통해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2번에 걸친 답변에서 매드라인 언론 담당자는 한국에 투자할 계획이 없고 대표라는 정모 씨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혹시라도 고위 임원만 아는 사실일지 몰라 매드라인의 현직 CEO에게 전화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언론 담당자와 얘기하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씨의 답변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해봤지만 정 씨는 취재진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부사장 등 다른 관계자는 정 씨가 갑자기 몸이 아파 입원 중이라고 전해왔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그렇다면 광주시는 그동안 뭘 했을까요? 어느 누구도 본사에 확인하지 않았고 한국 대표라는 사람의 말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며 투자 유치를 추진했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매드라인 한국 대표라는 정 씨 측과 투자를 논의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10월부터였습니다. 저희 공직장 중에 친분이 있는 분이 계셔서 그분을 통해서 투자 유치과의 그런 내용들이 전달되고 그리고 최근엔 광주시청 안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매드라인 관계자들과 투자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5개월 동안 광주시에서는 누구도 미국 매드라인 본사의 투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매드라인 본사에? 네, 보고받기로는 그런 직접적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는 오로지 한국 대표라는 정 씨하고만 진행했습니다. 최근 기업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이유로 매드라인 측이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전한 사람도 정 씨였습니다. 내용을 본사에 보고하니까 본사에서는 투자 관련해서 철회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도 역시 광주시는 본사의 확인도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청와대와 논의하고 있다는 정 씨의 주장도 거지곧대로 믿었습니다.
민선 6기 최대 규모의 투자 유치라면서도 오직 정 씨만을 믿고 투자 유치를 진행해왔던 겁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투자 정보를 외부에 유출할 때는 정 씨의 동의를 받기로 돼 있었고 행여라도 이를 그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의구심보다는 믿음을 갖고 투자 유치를 추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매드라인의 투자 유치 과정에는 여러 차례 청와대가 거론됩니다. 광주시가 문서를 보내기도 했고 한국 대표라는 분은 청와대 인사와의 친분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과장하거나 사칭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어서 이계상 기자입니다. 매드라인 투자 유치와 관련해 광주시는 두 차례 청와대에 관련 문서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2월 14일 정무수석실로 전달됐습니다. 국비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들을 저희로서는 정부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오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3월 9일 일자리 수석실로 전달됐습니다. 보낼 때 광주시의 공식 업무 라인을 거치지 않아 문제가 불거졌고 파일을 받은 행정관은 감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 유치 문제로 청와대까지 거론되는 상황은 청와대와의 친분을 강조해온 정 씨의 발언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전화 한 통화하면은 끝나는 문제 같고. 평소 정 씨는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만나 투자를 논의했다고 말했고 광주시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쪽에서 그런 구두로 한 약속이나 실체가 없는 회사하고 거래를 하시겠습니까, 청와대에서? 하지만 취재진의 질문에 임종석 실장은 매드라인이 뭐하는 회사인지 정 씨가 누구인지 금시초문이라고 답해왔습니다. 투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청와대를 끌어들인 건 아닌지 의심되지만 그 청와대 때문에 광주시는 기대를 더 키워왔습니다. 한편 정 씨는 광주 MBC가 사실 확인을 위해서 본사를 취재한 상황 때문에 투자가 철회될 수 있다며 광주시를 또다시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정한 자율협약 마감일이 오늘이었는데요. 노조가 해외 매각 동의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방향을 급선회한 배경에는 복잡한 상황이 맞물려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법정 관리의 기로에 선 금호타이어. 선택의 마지막 순간 노조가 꺼낸 카드는 해외 매각 찬반 투표였습니다. 총의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동지들을 불안하고 고통스럽게 하지 않겠습니다. 법정 관리로 갈 경우 4천여 근로자의 고용이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 협력사와 대리점들까지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감이 노조 지도부의 마음을 돌려세웠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경제부처 장관들이 해외 매각에 협력해달라고 호소문을 내고 청와대까지 정치적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도 노조를 압박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 관리로 가게 되면 일자리를 보장할 수 없고 지역 경제에도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표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다음 주부터 엄이 날아들 것을 감안하면 이번 주말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투표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노조 안팎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찬반 투표는 절대 하지 않겠다던 노조 지도부가 입장을 바꿨고 일부 조합원과 일반직 사원들의 마음은 해외 매각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종걸 산업은행 회장은 광주로 달려와 마지막까지 노조를 설득했습니다. 회사가 정상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의 소중한 일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법정 관리로 향하는 마지막 순간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은 금호타이어. 이제 운명의 칼자루는 조합원들에게 맡겨졌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민주당이 장만채 전 도교육감의 입당을 승인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후에 당에 공천을 신청할 때 해당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장 전 교육감의 입당을 승인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은 김영록, 신정훈 예비후보와 장 전 교육감의 3파전으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최고위는 또 음주운전자 배제 원칙에 따라 이무진 광주 서구청장에 대해 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광주시당은 시의원 비례대표 선발 전에 토론회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광주시당은 조만간 비례대표 청년 후보를 공모한 뒤 토론 배틀 형식의 선발전을 거쳐 최종 우승자 2명을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권은희 시당 위원장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이 같은 형식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의 건설 수주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건설 수주액이 광주는 34억 원, 전남은 1,91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94.5%, 17.1% 감소했습니다. 호남통계청은 아파트나 상가, 도로공사 등의 수주 감소로 인해 건설 동향이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광공업 생산도 전년 동월 대비 광주는 21.1%, 전남은 6.2% 감소했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정창선 신임 회장이 취임식을 갖고 지역 경제 성장 발전과 상공인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지역사회 성장과 기업 애로 해결을 위한 대안제시 기능을 확충해 나가고 친환경 자동차 기업과 에너지 신산업 연구소 유치에도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나 압류재산 체납 처분 업무를 하는 캠코 광주 전남 지역 본부가 광주 서구에 신사옥을 마련하고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기념사에서 캠코가 축적한 다양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민들에게 최고의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캠코 신사옥에는 서구 일자리센터 잡카페인 청춘발산 공작소가 입주해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성공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다음 달부터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현장 강제 처분이 시행됩니다. 우선 광주시를 포함한 9개 시도에서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미비점을 개선해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재난 현장 출동 시에 발생하는 소방활동 장애 요인에 대해서는 주차 차량 이동 조치 등 소방기본법상의 강제 처분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45분쯤 구례군 산동면 시암제에서 성삼제 구간 도로에 토사와 낙석이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인근 15km 구간이 교통 통제됐습니다. 구례군청은 날이 따뜻해지면서 토사가 떨어진 것으로 보고 도로 복구 작업과 함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